이게 뭐냐면 예. 말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형상화했던 거죠. 호랑이가 맞구나. 그래서 이 검차가 그 거란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려의 최첨단 무기였다. 완전히 붙여서 말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말들이 순하니까 또. 그래서 검차를 앞세워서 격을 만들어 버리면 거란군이 여러 번 패배를 해서 이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차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승기가 이제 고려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란이 검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기병이 아니라 보병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마치 성을 오르듯이 이제 검차진을 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려군의 진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이제 통주가 뚫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주 뚫리고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이 이제 거란의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까지 쭉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거기 뚫리면 이제 없는데? 그래서 고려의 지금 주력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경까지 넘어가면 그다음은 개경이죠. 수도로 바로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 군대가 당연히 목숨을 걸고 거란 군대에 이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란 군대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서경 고려 군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풍전등화 신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좀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바로 고려 역사에 남은 신비한 미스터리, 거센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우와. 서경 신사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전쟁이 이제 33일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1010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2월 19일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서경에 있었던 그 고려 군대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습격했거나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좀 포장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사실 서경도 함락 못해요. 그리고 그냥 또 개경으로 내려가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전략은 좀 도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란 군대가 전쟁 초반에 또 점령하지 못한 흥화진, 저기에는 이제 양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등 뒤에 적을 두고 계속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그럼 테러가 없잖아요, 테러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란군이 왜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전략을 필까? 왜? 왜 그러셨지? 그건 과거에 거란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였는데 거란이 앞서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때 수도로 바로 직진해서 2주 만에 점령하고 발해 왕의 이제 항복을 받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수도로 가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종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붙잡히면 끝이니까 도망가야 도망가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영 씨 이때 현종이 무사히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현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고생의 피난길이었거든요.
이게 왕이 내려가면은 이제 왕을 보호하고 포종해야 될 병사들과 신하들 있잖아요.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전주에 이르렀을 때 전주에 있던 호족이 현종한테 주상께서는 여기에 행차하지 마소서 이래서 그 전주에 갈 수 없었다고. 정말 지옥의 피난길을 겪어서 나주에 겨우 도착했다고 해요.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온 거란군이 12일 만인 1월 1일에 개경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인 현종은 이미 떠난 뒤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와. 이제 그럴 상황인데 딱 이제 이때의 거란군 진영에서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회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개경까지 점령해놓고 회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개경까지 가는 길에 산적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많이 털려가지고 그럴 거면 산적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 길목에서 이제 보급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렇지 산적한테 다 털렸다니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날씨입니다. 날씨. 추웠나? 거란이 개경에 도착한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면 사실 곧 추위가 이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압록강이 녹습니다. 그러면 회군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아, 질퍽질퍽.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란의 행군에 이 날씨가 풀리면 막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를 보면 거란의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군은 12월을 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력 9월이 되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약탈하기 아주 좋습니다. 수확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와의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음력 1월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개경을 딱 점령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거란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못 고려인들이 끝냈습니다. 항쟁을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돌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목민족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그 거란의 고향 글로 이제 돌아가서 다음 해의 유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말들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풀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애들 밥 줘야 돼. 그게 말하자면 유목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결국 유목민족의 한계와 흥화진에서 버티고 있는 양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란군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얄률 융서가 고민을 해요.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쳐들어올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황제가 돌아가요. 그럼 그만큼 모냥 빠지는 일 없거든요. 그쵸.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고려의 한 신하가 야율 융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현종은 수천리 밖으로 피해서 따라잡을 수 없으니 거란이 군사를 되돌리면 현종이 거란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임을 인정하는 친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율 융서는 그 고려 사신의 말을 믿고 그래 고려 왕이 항복한다고 하니 그래 우리는 이제 회군하지 하면서 개경을 점령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각합니다. 근데 이제 얄률 융서가 곱게 돌아가진 않고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를 명령을 내렸을까요? 뭐 궁궐 방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궁궐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립니다. 불바다.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개경의 모든 거를 불태워버려라. 왜 그래? 흔적을 없애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이 고려 당시 그 개경의 궁궐이나 여러 뭐 서적들 이런 것들도 다 불에 타면서 에휴 진짜. 그 고려 초기의 역사서나 그런 각종 문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제일 최악인 이거 거지. 화풀이라고 하네. 그래서 지금 고려 초기 이 시대를 언급한 기록이 되게 짧아요. 되게 부실해요. 이때 기록 참조할 만한 기록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영 씨, 그 양규 장군께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네, 흥화진에 이제 양규 장군이 있었잖아요. 흥화진에서 나와서 귀주에 또 김숙흥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저기서도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양규와 김숙흥 장군이 총 이끌고 있던 병력이 1,700명이었어요. 아유, 얼마 안 되네. 1,700명으로 저기를 돌면서 거란군을 탈탈 털어요. 계속 공격하고. 근데 거란군을 사살한 것보다 중요한 의의가 포로들을 맞아. 우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하는데 무려 3만여 명을 구출을 해냅니다. 1,700명을. 근데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침 회군하는 이 야율융서의 직속 부대와 만나는 거죠.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해서 1,700명으로 황제의 직속 부대를 공격을 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규 장군과 이제 김숙흥 장군 포함한 1,700명 전원 현장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양주가 다 왔네. 양규. 네, 그렇죠. 2차 전쟁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란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침략을 못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맞습니다.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양규 장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그리고 마침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야율융서의 야욕으로 시작된 2차 고려 거란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